밥은 어디가 더 맛있어요? 경찰청이 더 맛있어요. 전 소방이 맛있는데. 아, 그래요?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중경기술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력 공급 어려워도 문제없다. 태양광 호스를 비상소화 장치. 태양광 패널 탑재로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도 오케이. 잔수 제거기 활용해 겨울철 동파 방지 오케이. 360도 회전 가능한 호스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오케이. 중경기술 주식회사. 빈틈없이 살려라. 소방과 경찰의 공조. 상황실 상황관리협력관이신 김수진 소방령, 한희우 경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청에 근무하는 김수진이고요. 저는 한희우 경감입니다. 상황관리협력관이라는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2 상황하고 그다음에 119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배치가 돼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님께서는 경찰청 상황실에 근무를 하시는 거고 네네. 경찰관님께서는 소방청 상황실에 네.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각각 몇 분 정도 지금 나가 계시는 거예요? 경찰청에 4명 소방청에서 나가 있고 경찰청에서는 또 소방청으로 4명 나가 있는 거죠. 사주기대로 4일에 한 번씩 근무를 24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신고 접수를 받는 상황요원하고 뭔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소방청에서 일하시는 상황 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받아서 지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지만 협력관들은 그런 역할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장에서 어떤 정보 공유 같은 게 필요하면은 저희가 시스템을 직접 확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소방청에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공동 대응건이 있으면은 그 공동 대응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필요하면은 경찰력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거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요새는 현장에서 구급대원분들께서 굉장히 폭행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협력관 파견 제도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로 정부 부처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112하고 119하고 같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게 23년 5월 8일자로 같이 이제 배치가 돼서 시행을 했고요. 한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좋은 사례들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체계화되고 행정규칙도 바꾸고 전국에 이제 배치하는 걸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그 상황관리협력관에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차출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지원을 했고요. 경감계급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이제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기동대에서 이제 집회시 진압 업무를 하면서 대형 집회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대형 집회를 나가면은 갑자기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난다던가 뭐 부상자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과 또 지자체 간의 어떤 협동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 근무를 했었고요. 상황요원이 한번 가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지원도 같이 했고 가게 됐습니다. 파견으로. 네. 지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신 거 아니에요? 지원했습니다. 하셨어요? 조태꿀! 상황관리협력관의 핵심이 공동대응인데 모든 신고에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요? 경찰은 뭐 사건 사고랄지 폭행이랄지 살인 사건이랄지 인명피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동 대응이 되게끔 하는 건데 재난 사고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1단계 이상이면 공동 대응 요청을 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판단해서 공동 대응 요청하면 같이 출동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청역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 맨 처음에 교통사고 났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119 상황실에 있는 경찰관분께서
이 상황이 좀 위급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경찰관에게 또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은 정보 신고가 한 20건씩 들어옵니다. 경찰 시스템에 코드 제로로 해서 뜨면은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소방청 상황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을 해서 소방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은 정보는 제가 현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경찰청 상황실에 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상황관리협력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형 사고나 긴급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정보가 가장 그 긴급한 정보인지 좀 캐치해낼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신속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함이나 신속함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협력관으로서 다른 조직과 잘 융화돼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화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처리한 주요 사건 중에 좀 기억이 남는 사고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행선인데 수학여행 버스가 오고 있고 뒤를 이제 화물차가 굉장히 세게 받았나 봐요. 수학여행 버스에 고등학생들, 1학년생들이 이제 12명이 다친 거예요. 뒤에 화물차는 2분이 중상인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소방청으로 먼저 접수가 됐어요. 열 몇 대가 출동이 걸렸고 경찰을 봤더니 코드 1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줬더니 바로 이제 코드 제로로 해달라고 하면서 공동 대응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유독하니까 아주대병원 헬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헬기가 내려서 그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대원들 태우고 같이 뜨는 장면을 딱 보는데 영화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던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3년 7월에 이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파견된 지 한 2달, 3달 만에 일어난 그런 참사였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지하차도에 갇혀 있는지 소방에서 파악이 안 돼서 좀 인명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거기를 비추는 CCTV나 순찰차 캠 영상을 좀 확보를 해달라 해서 들어간 차량 대수를 좀 세서 안에 있는 대략적인 인원 명수나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좀 빠르게 구조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는 시스템과 상황관리협력관 제도를 도입한 이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24시간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재난 현장이 되게 많고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같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차이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장 경찰관, 소방관들끼리 좀 갈등이 있는데 협력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조직에도 이렇게 뭐 소방관이 있고 상대 조직에도 경찰관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서로 현장에서 조심하게 되고 현장에서 서운한 점이나 뭐 제대로 지원이 안 된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그 현장에서 뭐 불만을 서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뭐 협력관들을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갈등이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수호자 같은 느낌이 지금 같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방과 경찰이 같은 공무원 조직이지만 또 엄연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약간 이제 처음에 가셨을 때 이웃집에 새 들어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들 잘 해주시나요? 뭐 텃세 같은 거는 없었는지. 네. 말씀이 없으신데? 이러면 약간 좀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약간 논란이.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무래도 다른 조직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됐지만 다른 거보다도 비슷한 점이 더 많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복을 입고 또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어려운 점, 고충이 많이 공감이 됐고요. 텃세 같은 거는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텃세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자리도 잘 마련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같이 있어 보니까 경찰들도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걸 피부로 와닿게 됐고 더 이렇게 끈끈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협력관들이 많이 되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원래 또 같이 있었던 조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냥 사건 사고 현장에 가면 늘 경찰과 소방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속보입니다. 최근 산림인접마을 화재 초기 대응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박준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박준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최초로 비상소화 장치에 소방 호스리를 적용한 중견 기술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태양광 비상소화 장치인데요. 제가 직접 방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방수해보니 사용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PN 박준호 기자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호스릴 비상소화 장치가 화재 사각지대에서 더 빛을 발하길 기대합니다. 각자 서로 소방청에서 근무하시고 경찰청에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조직에 좀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든 상황을 코드 제로, 1, 2, 3, 4로 관리를 하고요.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색깔로 딱 뜨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색깔이 없고 화재 구조 구급으로 유형별로 모든 정보들이 뜨거든요. 그거를 좀 색깔을 좀 주면은 좋겠다. 아니면 경찰의 그 코드 제로, 1, 2, 3, 4를 공동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 공동 대응도 색깔이 없어요. 공동대응에도 색깔을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은 어떤 작은 화재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동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사고가 있으면 많아도 10명이 넘지 않는 인원이 이제 하는 게 기본인데, 소방은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구급대원까지 포함을 해서 20명, 30명이 가는 거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혹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처음에 총력 대응하는데 좀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청에 구내식당이 있나요? 네, 여기 밑에 경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밥은 어디가 더 맛있어요? 경찰청이 더 맛있어요. 전 소방이 맛있는데. 아, 그래요? 서로 바꾸는 걸로. 맛있습니다. 현재 상황관리협력관 제도는 각 청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근데 향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시면서 만약에 이게 전국에서 운영이 됐을 때 좀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시도 상황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경찰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본부에서 대응한다고 거기서 그냥 다 처리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같이 모니터링이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유를 한꺼번에 하면은 업무 판단이랄지 대응 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발전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현장의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현장 경찰관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나 일단 한번 되물으시거든요. 제가 소속이 경찰인지 소방인지 그거부터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좀 송차원에서 홍보를 좀 활성화해서 협력관이 있으니까 알아달라, 적극 협조를 해달라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도 협력관이 이제 도입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조속하게 도입이 돼서 제도가 좀 빨리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황관리협력관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초기다 보니까 방향 같은 게 아주 명확하게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을 좀 앞으로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계속 사례를 쌓아 나가면서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조직이지만 우리가 한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태원권 때도 서로 공유를 했으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협력관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청에서는 베이비로 관리하는 것들이 많고, 또 저희들도 베이비로 관리하는 것도 많고, 선이 어디까지 있냐는 걸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더 오픈을 해서 규정에 들어있는 법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대응했을 때 또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전체 부처들이 한꺼번에 그런 현장에서 대처한다면 누가 더 서비스 받냐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조율이 안 되는데 그걸 양쪽 다 규정으로 합의를 해서 규정화 시키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으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앞으로의 포부 좀 알려주세요. 30년이라는 축적한 시간들이 있어서 파견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좀 포부가 있고요. 계속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례가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잘 모른다면 사실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선례를 많이 쌓고 협력관으로 일하는 동안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 일선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많이 경험하기 힘든 일인데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수사 쪽에서 활용을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좀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소방수다 토크라고 해가지고 소다톡이 지금까지 소방관 분들만 모셨었어요. 그래서 경찰관 분을 모신 게 최초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경찰분이랑 대화해본 것도 불법 딱지 뗄 때 말고는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나오세요 그때만 딱 처음이어가지고 국민에게 뭔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신지. 어떤 한 명 한 명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도 나와서 경찰에 대한 불신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오히려 일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그 봉사하고 싶어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이웃집의 털을 잡은 김수진 소방관, 한이우 경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수다톡